노래 제목과 가사에도 많이 나오는 곳이죠. 제주도 떠나요 둘이서 뭐 그런 노래 있잖아요. 근데 제주살이를 꿈꾸는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 정말 이런 점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손정혜 변호사님. 제주살이 요즘에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저희도 사실은 한 달 정도 시간이 있으면 제주도에 한 달 살기를 꿈꾸고 있는 상황인데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제주도에 갔다는 것입니다. 뭐 몇 달씩 사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래요? 한 달 또는 아이 방학 때 이제 장기 렌트를 해서 제주도에서 충분히 휴식은 보통 2박 3일 뭐 몇 박 며칠인데 그것보다 훨씬 더 긴 시간 동안 제주도라는 낯선 곳에서 여행은 아니 거주에 가까운 형식으로 이제 제주살이를 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래요? 실제로 행정안전부가 통계를 낸 걸 보시면은 네. 이 주민등록 인구 통계 시스템상으로 보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주민등록이 유입된 곳이 제주도라고 합니다. 허허. 주민등록 인구 증가율이 제주도가 가장 높았다고 네. 하고요. 지난해 말까지 거의 10만 명에 육박하는 네. 9만 명 정도가 한 10년 동안 증가했다고 하니까 네. 지금도 제주도에서 낯선 환경에 적응하면서 휴양과 휴식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하. 그런데 백성문 변호사님. 네. 지금 제주 살기, 그러니까 제주 한 달 살기를 하는 게 트렌드다. 지금 이걸 말씀드리려고 우리 뉴스파이터가 지금 이 시간을 낸 건 아닐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지금 손정혜 변호사가 얘기하셨던 것처럼 제주도 한 달 살이가 좀 유행이에요. 아하. 그래서 한 분이 이 한 달 살이를 하려다가 엄청나게 큰 피해를 입었던 사연인데요. 아이고. 이제 한 포털 사이트에 딱 보니까 이제 그 숙소의 위치, 가격, 서비스가 딱 마음에 드는 게 있는 거예요. 아하. 거기다 위치도 제주시 구자읍이니까 아 여기면 최선이겠다. 네, 구자읍 근데 유명하잖아요. 네. 이 타운 아파트를 한 업체에서 장기 임대를 합니다. 아하. 그러니까 1년 이상 장기 임대를 해서 네. 이 임대를 한 다음에 다른 사람들한테 한 달씩 빌려주는 거예요. 아. 그렇게 하는 경우가 요즘에 꽤 많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분은 8월 초에서 9월 초까지 한 달을 가려고 이제 준비를 다 해서 네. 이제 떠나야 되니까 아하. 비행기 티켓팅도 다 했고 그렇겠죠. 그래서 공항에 딱 도착을 합니다. 아하. 그래서 이제 비행기를 타기만 하면 되는데 갑자기 네. 입실이 불가합니다. 라는 문자가 날라오는 거예요. 아이고, 네. 그러니까 비행기를 타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근데 이게 어떻게 된 거지? 그랬더니 우리가 원래 정식으로 숙박업 등록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아서 걸려서요. 지금 불가합니다. 못합니다. 라는 얘기가 나와서 네. 갑자기 모든 계획이 다 물거품이 됐고 더 나아가서 네. 그럼 이제 그 다음에 받은 240만 원 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아, 숙박비. 숙박비는 이미 일시불로 다 냈어요. 아, 낸 거예요, 이미? 네. 아. 근데 문제는 그 이후에 차일피일 미루면서 이 숙박비도 돌려주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허허, 이게 무슨 황당한 얘기입니까? 이제 비행기만 타고 몸만 비행기에 실으면 되는데 갑자기 전화 와서 우리 걸렸어요. 우리 안 되겠어. 미안합니다. 이거 입질 못해요. 이랬답니다. 피해자분들이 분통이 터질 것 같은데 그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새벽에 이제 문자를 받았고, 다른 피해자들은 공항에서 등을 붙이다가 전화를 받거나, 배를 타고 오는 도중에 전화를 받거나, 다들 거의 비슷한 상황이었었어요. 황당한 상황인 거죠, 이게. 제가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좀 망설였었어요. 약간 망설였더니, 이제 본인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 SNS, 또 다른 고객이 남긴 후기를 캡처를 하고, 본인의 민증, 본인의 관련된 자격증 사진, 또는 가족 관계 증명서에서 그런 부분까지 다 오픈을 해서 저희 쪽에 다 보내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일단 믿게 만들었고요. 그래서 이번 일로 제주도에 대한 사실은 이미지가 크게 좋은 건 아니고, 좀 많이 뭐라 해야 될까요? 하여튼 제주도에 대한 그동안 환상이라던가 이런 로망이라던가 이런 게 다 조금 깨졌다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러니까요. 이 업체 책임이 커요. 왜냐하면 지금 이 피해자분의 마지막 얘기 들으셨죠? 이번 일로 제주도에 대한 이미지, 로망, 환상이 깨졌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데 홍순빈 아나운서, 지금 그 숙박비, 한 달치 숙박비 240만 원을 전액 미리 지불했다는데, 그게 왜 그런 거예요? 그냥 조금씩 계약금만 정도만 미리 지불하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피해자 측에서도 이 계약금이 아닌 전액을 낸다는 것 자체가 좀 부담스러울 수 있었을 텐데요. 이상하잖아요, 네네. 업체 측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요즘 워낙 입주하려는 사람이 많아서 아하. 얼른 전액을 입금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라고 종용을 했다는 거예요. 아하. 게다가 이 피해자가 업체 부동산 등기부 등본까지 확인을 하고 네. 전날까지 예약을 재차 확인을 하면서 네.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김복준 의원님. 예. 이거는 전형적으로 그 여행 가려는 심리 이용해가지고 지금 완전히
그분들 등친 거 아니에요, 지금? 결국은 네. 이제 뭐 사기 행각을 벌인 것 같아요. 네, 제가 지금까 돈도 안 보기에. 줬죠. 네. 네, 근데 이제 원래 정상적인 그런 그 렌트 해주는 그 업체, 숙박업소를 운영하려고 한다면 장기로 방을 빌려준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손님하고 예약을 먼저 하고 계약금을 걸고 추후에 완성됐을 때 이제 원래 돈이 가는 게 그렇죠. 원칙이거든요. 네. 그런데 아예 전액을 애초부터 계약 당시부터 요구할 때부터 의심을 사실은 했었어요. 아하. 네, 이제 그 부분이 좀 미흡한 것 같고요. 네. 피해자분 입장에서는 제가 보니까 등기부등본을 확인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제 그거는 제가 보니까 무슨 그 숙박업소 업종에 대한 확인 개념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 들기는 하는데요. 네. 어차피 제가 볼 때는 이 사람들 호실이 여러 개일 거 아니에요. 네. 그 호실을 하나를 가지고 중복해서 손님들한테 돈을 받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게 경찰에서 아하. 사기죄로 의율하는데 굉장히 유리할 네. 겁니다. 하하. 그런데 손정희 변호사님, 더 분통 터지는 게요. 피해자분들 더 분통 터지게 하는 게 이 업체 측에서 협박성 발언까지 서슴지 않았다. 이런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또? 그러니까 본인이 이렇게 갑자기 계약 해지당하고 이런 억울함이 있기 때문에 SNS에 관련된 피해 경험글을 올렸다는 거예요. 아하. 그랬더니 업체 측에서 오히려 사과를 하기보다는 사모님이 곤란해지실 것 이런 여러 가지 아이고. 압박성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런 명예훼손에 해당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뭐 글을 내려달라는 취지를 사모님도 곤란해지실 거라는 명시적인 발언을 했다는 것이고요. 네. 그런 얘기를 들으면은 상대방 입장에서 이거 협박하는 건가라고 그러니까요.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더 분통이 터진다라고 심정을 호소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피해를 당하신 분이 앞서 비단 저 인터뷰를 해주신 분만 있는 게 아니라면서요, 백성문 변호사님. 그러니까 김복중 교수님 아까 정확하게 지적을 하셨던 게 이 피해 여성분만 이런 피해를 당했다면 이게 사기죄인지 아닌지 여부가 좀 애매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확인해 보니까 똑같은 수법의 피해자가 또 있습니다. 아. 이제 다른 예를 들어드리면 B 씨 같은 경우에도 네. 이제 똑같아요. 비행기 타려고 딱 그러고 있는데 아유 입실이 안 됩니다. 어허. 저희가 또 정식으로 숙박업 등록을 하자. 아까 말했던 그 레포토리 그대로입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더 나갑니다. 네. 아유 우리 저희 직원이 계약금을 들고 도망가가지고 환불을 바로 못해드립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B 씨의 계약 기간을 딱 보니까 아까 제가 지금 조금 전에 피해자라고 하셨던 분이 8월 초에서 9월 초까지 한 달 살이를 하려고 계약을 했던 거잖아요. 네네. 근데 이 다른 피해자 B 씨는 7월 말부터 8월 말까지예요. 아이고. 근데 그럼 호실이 같습니다. 허허. 그러니까 이제 이중 계약까지 했을 그런 개연성이 높아진 개연성이 거기 있구나. 때문에 아. 이게 이 부분까지 명확하게 사실이라면 이거는 거의 전형적인 사기수법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하. 지금 보세요. 전국에 걸쳐서 같은 업체, 이 같은 업체에 전국의 27가족, 이 사람 연인으로 따지면 한 100명 정도가 이 업체에 피해를 당하셨어요. 서울과 부산, 인천 등에 거주하시는 전국의 27분의 가족이 100명 정도가 피해를 당했고요. 피해 금액만 해도 한 5천만 원 정도 되는데 금액도 금액입니다만 앞서 우리 손정희 변호사 말씀처럼 이 제주도에 대한 어떤 이미지, 환상, 로망 지금 다 깨지게 생겼어요. 그런데 허 소장님, 네. 이 업체가 나쁜 게 뭔가 제주에 한 달 살이 해보거나 그런 심리, 뭔가 그런 걸 좀 악용했다는 게 더 나쁜 것 같아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네. 휴양지에서 한 달 동안 우리 가족만의 또 나만의 시간을 그러니까요. 갖는다는 건 사실 누구나의 그 로망이잖아요. 네. 특히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제주입니다. 맞아요. 아름답기로 또 네. 휴양지로서. 거기에 대한 이미지를 다 깨서 아 정말 한국에서 살아야 되나 네. 라는 생각까지 들게 할 것 같아요. 네. 이 부분은요 사실 포기한 것이 그 돈뿐만이 아닙니다. 아하. 거의 회사를 다니고 있으면 장기 휴가를 내셨을 그랬을 거고요. 것 같아요. 또 무언가 업장을 꾸리고 있었으면 업장을 장기로 문을 닫고 계셨던 그러니까요. 거예요. 모든 아하. 것을 다 포기하고 네. 한 달 동안의 휴가, 힐링을 해보겠다고 했었던 건데 네. 이게 무슨 일인지 정말 이해가 가지 않는 아하. 처사입니다. 네. 김목준 의원님, 예, 예. 피해를 당하신 분, 그리고 피해 금액, 그리고 지금 상당히 뭐 분통 터지는 상황이고, 이쯤 되면 피해자분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을 것 같은데요. 보니까 아까 앵커께서 설명하셨지만 27가족에 100여 명 정도 총 피해액이 5천만 원을 상회하는 것 같습니다. 네. 뭐 240씩 받았다고 그러니까 네. 이들이 이제 아마 고소를 했습니다. 네. 전부 아하. 집단으로 같이 이제 모여가지고 네.
고소를 했기 때문에 이제 아마 이거 뭐 경찰에서 조사해가지고 네.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했던 사실들이 모두 사실이라면 네. 사기죄로 뭐 명백히 의율돼서 처벌받을 겁니다. 네. 어쨌든 이제 고소를 했기 때문에 경찰이 꼼꼼하게 수사를 하겠죠. 이 부분은요, 어떻게 진행되는지 수사 상황도 뉴스파이터가 계속해서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